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5년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사재까지 털어가며 야심차게 삼성 자동차를 설립합니다. 부산 신호공단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닛산의 기술을 들여와 그 유명한 SM5를 뽑아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IMF 외환 위기라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대우전자와 빅딜 대상이 됐고 우여곡절 끝에 르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삼성에게 자동차는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맺힌 정말 뼈아픈 실패의 낙인이자 이루지 못한 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이 삼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부품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최근 독일의 자동차 부품 거인 ZF사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에이다스 사업부를 약 3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3조 원입니다. 이게 그냥 큰돈이구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삼성이 30년 전 실패했던 그 자동차의 꿈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거대하고 영리하게 완성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거든요. 자,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는 삼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 3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독일의 눈을 샀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왜 현대책에는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무서운 위협이 되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전쟁 시나리오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율주행차를 탔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이때 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공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아이를 인식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식입니다. 제대로 봐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흔히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삼성은 원래 전자를 잘하는 회사지 자동차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제데프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냐? 독일의 보쉬, 컨티넨탈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부품사로 꼽히는 그야말로 고인물 중에 고인물입니다. 특히 이들이 가진 ADAS 기술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가져다 쓰는 검증된 기술이죠. 삼성이 이번 인수로 확보한 게 단순히 기술력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공부할 재료, 즉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ZP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 세계 도로를 누비고 있는 차량이 무려 1,000만 대가 넘습니다. 1천만 대의 차들이 매일같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집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 사고 상황 데이터, 기상 악화 시의 반응 데이터가 고스란히 삼성의 손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환산하기 힘든 가치예요. 테슬라가 왜 무서운지 아시죠? 수백만 대의 차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삼성이 그 테슬라와 맞짱 뜰 수 있는 데이터 화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영리한 한 수 아닌가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눈에 집착하는지 그들의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 요즘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엔진 좋고 미션 좋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차 안에서 잠도 자고 업무도 보고 게임도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 나옵니다. 자, 한번 나열해 볼까요? 차를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차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죠. 차 안에서 정보를 보여줄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차 안에서 즐길 오디오는요? 맞습니다. 몇 년 전 인수한 하만이 버티고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눈이 부족했거든요. 차가 스스로 주변을 보고 판단하는 그 핵심 기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JF ADAS 인수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의 눈과 뇌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자, 우리 차 만들 건데 부품 좀 줘라고 하면 삼성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다 조립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건 부품 공급을 넘어 아예 자동차라는 플랫폼 자체를 삼성이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삼성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대차 그룹입니다. 사실 현대차와 삼성은 오랜 기간 미묘한 라이벌 관계였죠. 과거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을 때 현대가 얼마나 견제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현대차는 지금까지 기계공학의 정점에서 차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의 싸움이거든요.
현대차도 포티투닷 같은 회사를 인수하며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삼성처럼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걸 다 가진 공룡과 싸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삼성이 BMW나 벤츠 혹은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에게 우리의 완벽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써보세요 라고 제안하고 그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물론 삼성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완성차 사업에 다시 진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30년 전에 그 뼈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직접 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애플이 아이폰을 직접 조립하나요? 아니죠. 설계와 플랫폼만 쥐고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삼성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껍데기만 현대나 벤츠일 뿐 그 안을 채우는 모든 핵심 기술과 운영 체제가 삼성의 것이라면 사실상 삼성이 자동차 시장의 실세가 되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이번 3조 원 규모 인수는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이건 30년 전 실패했던 이건희 회장의 꿈을 이재용 회장이 기술과 데이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칼날로 갈아 완성하려는 거대한 복수극이자 대반격입니다. 전 세계 천천만 대의 차량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 삼성의 인공지능이 삼성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달고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삼성은 테슬라를 넘어서는 자율주행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대차는 어떤 방역의 카드를 꺼내들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의 이 운명적인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별별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